자, 상가 임차인 한번 들어가 볼까? 여러분들, 상가 임차인. 여러분들 상가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있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주거용 물건에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적죠.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상가 물건도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임대 수익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상가주택 같은 경우 한번 떠올려 봐요. 상가주택. 상가주택이 왜 좋죠? 저는 구분 건물, 하나의 구분 건물에 뭐 102호, 103호라던가 이런 구분 건물의 상가보다, 구분 상가보다 내 땅 위에 내 건물에서 뭐 주거용으로도 세를 주고, 그리고 상가로도 뭐 1층에 슈퍼마켓, 옆에는 뭐 세탁소, 아니면 뭐 음식점, 이런 가게로 세를 주는 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서 그래요. 상가는 장점이 뭐죠? 상가 투자의 장점이 뭐예요? 임대 수익률이에요. 임대 수익의 크기예요. 근데 반대로 단점은 뭐예요? 임대 수익의 크기가 크지만 반대로 공실률이 높아요. 한번 공실이 난다.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임차인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막 1년도 빈 공실로 유지하는 때가 있어요. 완전 이건 최악의 상태죠. 근데 한번 장점은 한번 들어오면은 임대 수익이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빌라보다 임대 수익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택은, 자, 아파트 떠올려봐요. 오피스텔. 세 주기에 상가보다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가 의식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주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지만 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죠. 수요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상가에 비해서 임대 수익은 작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퀴즈입니다. 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상가주택이다. 뭐 근린주택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죠. 근린주택은 일단은 1층에는 상가로 세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2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서 세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다 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유리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뭘까요? 내 땅 위에 내 건물이라는 점이에요. 항상 부동산의 가치 늘 말씀드리죠. 부동산의 가치는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건물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토지 때문에 그래요. 토지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역세권이 됐대요. 우리 아파트가 역세권이 된대요.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마트가 들어온대요. 롯데마트가, 하이마트가, 홈플러스가 들어온대요. 뭐의 가치가 올라가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건물은 계속 감가상각 대상이에요. 피스라이크님은 감정평가사도 3년 동안 공부하신 분이에요. 말씀해보세요. 건물은 감가상각의 대상이지, 그렇지 않아요? 매년 감가상각의 대상이에요. 자, 자동차로 보자. 자동차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매년 가격이 떨어지죠. 건물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땅 위에 내 건물을 갖고 있으면,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구분 상가를 갖고 있다. 어때요? 상가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노후불량해질수록 가격은 떨어져요. 물론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어느 정도 버텨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토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볼 리가 없어요.
토지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를 하면은 매월 꼬박꼬박 부가가치가 일어나요. 뭘로? 임대 수익으로. 계속 내 통장에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런 잉여가 있으면서 10년 뒤에 내가 매매를 할 때 내 땅에 내 토지 때문에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자본 수익, 양도 수익도 이루면서 꼬박꼬박 부가가치가 매월 나한테 안정적으로 창출되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평균 이상의 수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투자는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어요. 진짜로. 아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주식 투자를 20년 동안 한 사람이나 부동산 투자를 20년 동안 한 사람이나 현물 투자, 주식, 채권, 달러 투자를 20년 동안 한 사람이나 20년 뒤에 아니면 30년 뒤에 반드시 똑같이 만나는 지점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평균 회귀 속성이에요. 재수없지만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평균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은 굉장히 평균적으로 생기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 결국에는 화학 공식에 저번에 했던 말이지만 화학 공식에 한 번씩 나올 만한 망간 같은 거를 한번 투자해서 20년 동안 냅둬 보세요. 부동산 투자를 한 20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이나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나 니나 내나 똑같이 만나는 지점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재수없는 결론이 반드시 진리로 나타납니다. 한국 시장에서 2005년도에 부동산 투자 20년 투자 수익률과 주식 투자 20년 투자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똑같이 만났죠. 사실이라니까요. 그게 평균 회귀 속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기기 왜 평균 회귀 속성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아무리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때는 벌다가 한때는 또 손해를 보다가 한때는 또 벌다가 손해를 보다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번 실패를 했다가 또 성공했다가 실패를 했다가 성공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크게 성공. 인간의 삶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평균의 수익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 이런 거죠.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 가치가 꾸준히 인플레만큼 아니면 또 인플레 이상으로 올라주면서 꼬박꼬박 나한테 입금되는 임대 수익이 부가가치가 쌓였을 때는 그때 평균 이상의 수익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상가주택, 근린주택, 뭐 다가구주택, 내 땅 위에 내 건물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워렌 버핏의 투자의 절대적인 원칙이 뭐예요? 배당이 있는 주식에만 투자를 해요. 배당이 꼬박꼬박 나온다는 것은 거기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있는다는 뜻이죠. 또 동시에 내가 나중에 환금을 했을 때 사업이 잘 됐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환금할 때 환금 수익도 보면서 꼬박꼬박 배당 수익도 쌓였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논리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당이 잘 안 돼요. 그 회사에서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 수익률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률만 두고서는 뭐 40위 안에도 되지를 못해요. 진짜로.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만 해도 별처럼 많아요. 근데 왜 결과적으로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있고 우리는 왜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사느냐? 뭘까요? 자, 상가임 차인 한번 들어가 볼까? 여러분들? 상가임 차인. 여러분들 상가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있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주거용 물건에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적죠.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상가 물건도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임대 수익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상가주택 같은 경우 한번 떠올려 봐요. 상가주택. 상가주택이 왜 좋죠? 저는 구분 건물, 하나의 구분 건물에 뭐 102호, 103호라던가 이런 구분 건물의 상가보다, 구분 상가보다 내 땅 위에 내 건물에서 뭐 주거용으로도 세를 주고
그리고 상가로도 뭐 1층에 슈퍼마켓, 옆에는 뭐 세탁소, 아니면 뭐 음식점, 이런 가게로 세를 주는 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서 그래요. 상가는 장점이 뭐죠? 상가 투자의 장점이 뭐예요? 임대 수익률이에요. 임대 수익의 크기예요. 근데 반대로 단점은 뭐예요? 임대 수익의 크기가 크지만 반대로 공실률이 높아요. 한번 공실이 난다.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임차인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막 1년도 빈 공실로 유지하는 때가 있어요. 완전 이건 최악의 상태죠. 근데 한번 장점은 한번 들어오면은 임대 수익이 항상 부동산의 가치 늘 말씀드리죠. 부동산의 가치는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건물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토지 때문에 그래요. 토지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역세권이 됐대요. 우리 아파트가 역세권이 된대요.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마트가 들어온대요. 롯데마트가, 하이마트가, 홈플러스가 들어온대요. 뭐의 가치가 올라가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건물은 계속 감가상각 대상이에요. 피스라이크님은 감정평가사도 3년 동안 공부하신 분이에요. 말씀해보세요. 건물은 감가상각의 대상이지. 그렇지 않아요? 매년 감가상각의 대상이에요. 자, 자동차로 보자. 자동차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매년 가격이 떨어지죠. 건물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땅 위에 내 건물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구분 상가를 갖고 있다. 어때요? 상가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빌라보다 임대 수익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택은 자, 아파트 떠올려봐요. 오피스텔. 세 주기에 상가보다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가 의식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주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지만 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죠. 수요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상가에 비해서 임대 수익은 작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퀴즈입니다. 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상가주택이다. 뭐 근린주택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죠. 근린주택은 일단은 1층에는 상가로 세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2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서 세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다 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유리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뭘까요? 내 땅 위에 내 건물이라는 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 결국에는 화학 공식에 저번에 했던 말이지만 화학 공식에 한 번씩 나올 만한 망간 같은 거를 한번 투자해서 20년 동안 냅둬 보세요. 부동산 투자를 한 20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이나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나 니나 내나 똑같이 만나는 지점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재수없는 결론이 반드시 진리로 나타납니다. 한국 시장에서 2005년도에 부동산 투자 20년 투자 수익률과 주식 투자 20년 투자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똑같이 만났죠. 사실이라니까. 그게 평균 회귀 속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기기 왜 평균 회귀 속성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아무리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한때는 벌다가 한때는 또 손해를 보다가 한때는 또 벌다가 손해를 보다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번 실패를 했다가 또 성공했다가 실패를 했다가 성공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크게 성공. 인간의 삶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평균의 수익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 이런 거죠.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 가치가 꾸준히 인플레만큼 아니면 또 인플레 이상으로 올라주면서 꼬박꼬박 나한테 입금되는 임대 수익이 부가가치가 쌓였을 때는 그때 평균 이상의 수익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상가 노후 불량해질수록 가격은 떨어져요. 물론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어느 정도 버텨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토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볼 리가 없어요. 토지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를 하면은 매월 꼬박꼬박 부가가치가 일어나요. 뭘로? 임대 수익으로. 계속. 내 통장에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런 잉여가 있으면서 10년 뒤에 내가 매매를 할 때 내 땅에 내 토지 때문에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자본 수익, 양도 수익도 이루면서 꼬박꼬박 부가가치가 매월 나한테 안정적으로 창출되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평균 이상의 수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투자는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어요. 진짜로. 아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주식 투자를 20년 동안 한 사람이나 부동산 투자를 20년 동안 한 사람이나 현물 투자, 주식, 채권, 달러 투자를 20년 동안 한 사람이나 20년 뒤에 아니면 30년 뒤에 반드시 똑같이 만나는 지점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평균 회귀 속성이에요. 재수없지만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평균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은 굉장히 평균적으로 생기신 것 같습니다